Giây phút em gặp anh là em biết em si tình,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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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 tang tình tang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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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g tang tang. Giây phút em gặp anh là em biết em si tình, tì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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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àn toàn tình toàn tình mình tình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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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ình.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기 전에 들었던 베트남은 베트남에 관광을 다녀온 분들의 소감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니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처럼 성장하는 국가를 눈으로 목격하는 동시에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를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대로변이 아닌 뒷골목, 대형마트가 아닌 시장, 레스토랑이 아닌 길거리 좌판에서 생활하는 장면들을 마주해야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관광지가 아닌 베트남 사람이 궁금하신 분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성장하는 나라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다른 진짜 베트남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한국의 커피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43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브랜드는 단연 스타벅스죠. 1999년 한국에 처음 문을 열어서 현재 국내에서만 점포수가 1,9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 점령당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86개국에 36,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그중 커피 종주국으로 꼽히는 이탈리아에서도 오픈런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자리 잡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베트남 커피 시장에서 단 2%의 점유율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점포 확장 속도도 더뎌서 작년에서야 겨우 100호점을 냈을 정도입니다. 혹시 베트남 사람들이 커피를 안 즐기나 싶겠지만 사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은 세계 2대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커피콩 93만 4,900톤을 수출해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커피 원두 생산국인 만큼 커피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마실 거리를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 덕에 베트남 길거리는 그야말로 야장 로컬 카페 천지입니다. 길거리 모든 곳이 카페이고 음료 판매대인 셈이죠. 우리나라의 목욕탕 의자 같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일상적입니다. 연유 커피나 코코넛 커피, 계란 거품을 얹은 에그 커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 커피를 즐겨 마시며 자신들의 고유한 커피 문화를 발달시켜 왔죠. 베트남 커피 소비량은 매년 7.9%씩 늘고 있고 2022년 기준 베트남 전국에 33만 8,600개의 카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나 커피와 카페를 사랑하는데 스타벅스가 유독 베트남에서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먼저 그 이유로 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베트남 스타벅스에서 중간 사이즈 음료는 9만 동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죠. 베트남의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카페 중간 사이즈 음료 가격의 2배 이상입니다. 길거리 커피는 2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면 마실 수 있으니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과 스타벅스의 가격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부진을 가격으로만 설명하기는 좀 이상합니다. 그보다는 19세기 초 프랑스 식민시대부터 시작된 베트남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주로 생산하는 커피 품종은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아라비카 원두가 아니라 향이 약한 대신 맛이 진하고 쓴 로부스타 원두죠.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 믹스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로부스타 원두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로부스타의 쓴맛을 중화하고 지치기 쉬운 더운 날씨를 버텨내기 위해 달콤한 연유나 설탕을 듬뿍 넣어 진하게 마십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건 브라질이나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부드러운 맛의 아라비카 원두입니다. 물론 최근 베트남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에스프레소 기반 커피 바람이 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베트남 사람들이 카페에서 많이 찾는 달달한 티 음료들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베트남 카페에는 레몬그라스를 넣은 복숭아차나 리치 등을 활용한 아이스티도 많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의 발길은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합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거리 곳곳에 있는 점유율 1위 업체인 것처럼 베트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빨간 간판의 베트남 현지 카페 브랜드 하이랜드 커피입니다. 주말 아침이면 아기를 데려온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베트남 샌드위치인 반미 같은 걸로 아침을 먹어요. 베트남 현지 브랜드 카페는 대부분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베트남 스타벅스의 사이드 메뉴 구성은 디저트 중심인데다가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먹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카페에서 밥도 음료도 해결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하이랜드 커피가 대중화된 카페라면 쯔무옌 커피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고급 커피 브랜드입니다. 가격도 일반 커피 체인점의 2~3배 수준인데 이 카페는 원두나 추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보리차 같은 짜다라고 하는 차를 서비스로 내어줍니다. 베트남 공산주의와 베트남전을 주제로 꾸민 콩카페도 인기입니다. 카페인데 종업원들은 전쟁 당시의 군복과 비슷한 카키색 의상을 입고 근무합니다. 2007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는 물론 사파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스타벅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나 원두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베트남 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만큼이나 매출 성장이 더디고 메인 상품이 안 팔려서 답답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와 버거킹이에요. 베트남에는 맥도날드, 버거킹보다 한국 브랜드인 롯데리아의 매장 수가 더 많습니다. 1998년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리아는 19년 만에 첫 영업이익 흑자를 낸 뒤 계속해서 점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당당히 베트남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베트남 시장에서 첫 개장 당시에만 반짝 주목받았다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트남 현지 프랜차이즈보다 비싸다는 가격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메뉴 자체가 현지화에 실패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롯데리아의 경우 현지에서 판매 1위 메뉴는 버거가 아닌 밥 메뉴입니다. 치킨과 밥, 돈가스와 밥 등으로 구성된 라이스 메뉴를 대거 마련해 이목을 끌었죠. 불고기 버거의 경우 구운 고기와 야채 등을 넣은 베트남 반미와 비슷하면서도 한국적인 맛으로 유명해졌죠. 닭고기를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에 맞춰서 치킨 전문 매장으로 롯데리아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감하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현지인 고객이 좋아하는 메뉴에 집중한 것이죠.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현지화 메뉴를 내놓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2020년 베트남 현지화 메뉴로 쌀국수 버거를 내놓았는데요. 맥도날드에서는 비교적 싼 메뉴인 맥모닝에 쌀국수 소스 농축액과 양상추 대신 베트남 향채를 넣은 버거였어요. 게다가 가격도 쌀국수 2그릇 가격에 해당하는 69,000동, 약 3,700원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현지화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창 잘못 잡은 거였죠. 베트남 쌀국수집에서는 절반 가격에 향채를 무제한으로 뜯어 먹으며 더 든든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가격 정책은 물론 맛 역시 사로잡지 못한 게 실패 원인으로 꼽힙니다. 베트남 시장은 외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죠.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2009년경 외국인에게 개방되면서 최근 10여 년 사이 베트남에 속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트남 고객들을 잡기 위해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은 물론 베트남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 다양한 개인 업체들까지 독창적인 콘셉트와 메뉴를 내세워 경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소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1000원에 한 끼를 때우는 경우도 많지만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파티가 있을 때면 수십만 원짜리 고급 레스토랑도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붐비거든요. 단순히 저렴하게만 혹은 한국식으로만 팔면 열광할 거라는 것은 좀 착각 같습니다. 명확한 타깃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현지화도 잘해야 하고요. 베트남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똑같은 아이템도 베트남에서의 마케팅은 한국과 달라질 필요가 있고요. 지역별, 계층별, 상황별, 소비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이벤트와 파티를 즐기면서도 할인 쿠폰 하나에 소비 취향을 쉽게 바꾸는 베트남 사람들. 이들을 상대로 하려면 어떤 마케팅을 펼칠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싸다고 한국 것이라고 사지 않는다. 복잡 다단한 베트남 소비자 공략법을 고민하라로 하겠습니다.